풀만 하셨어요? 이게 막 모의고사라고 해서 막 실전이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게 풀진 않으셨을 거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을 거다. 빈칸이랑 순서 문장 삽입해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 뭐 나쁘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앞서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좋겠다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어제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저를 예시로 들면, 이제 고등학교 때 나는 무조건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막 탐구 이런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올 1등급을 찍었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나니까 약간의 그런 험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음은 잠시.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되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제 내가 1등급 안정권에 들어가면 난 이제 더 이상의 고민도 고뇌도 그냥 나는 편하게 이제 대학 갈 것만 이제 딱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등급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 어려움이 되풀이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1등급을 그래 그렇게 원했는데 어쨌든 받고 나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약간 깨달았죠. 그래서 대학교 갔어. 대학교도 마찬가지. 이제 안에서 이제 그 또 전쟁이 시작돼요. 그 이제 막 특히 여학생들 공부 미친 듯이 하거든요. 남자분들은 막 술도 마시고 군대도 가고 약간의 그 멘탈이 조금 깨어지는 그런 이제 곳곳에 이제 나타나지만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게 적단 말이야. 그리고 되게 뭐랄까 좀 이렇게 학점에 대한 욕심이 여자분들이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막 A 받으려고 그 성적표를 예쁘게 A로 세팅하기 위해서 막 또 다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것만큼 또 열심히 그보다 어쩌면 더 법절을 열심히 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브레인들만 모였잖아. 대학을 공부를 웬만큼 한 친구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피튀기는 전쟁이 시작되고요. 또 여러분 대학 넘어가면 또 이제 없을까? 절대 아니지. 이제 취업 전쟁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올 A 받은 친구들이 모여서 또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또 미친 듯이 경쟁을 합니다. 자소서 쓰는데 막 내가 나 평상시에 나 글 좀 쓴다라고 했지만 어떤 또 압박을 줄려. 다른 애들 잘 쓰겠지? 그럼 어떻게 내 자소서 돈 주고 맡겨?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어려움들이 막 생기고요. 회사를 들어가서도 또 아닐까? 이제 더 이상 고민이 없어질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를 만약에 17세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올해 4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7부터 34살까지 정말 단 한 해도 고민과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1등급 와 진짜 받고 싶구나 진짜 여기 막 이 열심히 하고자 지금 막 머리 싸매고 여기에 계신 그 어떤 노력과 번뇌들이 사실은 계속 된다는 거. 그러면 인생 이런 거면은 어떻게 타개할 수도 없고 인생 그만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1등급을 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원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 왜 받고 싶지? 대학을 잘 가고 싶어? 그럼 다시. 내가 대학을 왜 가고 싶지? 잘 살고 싶어서? 그럼 다시. 내가 잘 살고 싶어? 근데 왜 내가 잘 살고 싶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럼 잘 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냥 내가 앞만 보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이 공부만을 위해 달려가는 게 과연 잘 사는 걸까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 정답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큰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결국에는 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나 안에 지금 공부가 이렇게 지금은 가득 차 있잖아. 이게 제일 크잖아요. 아니시는 분들도 뭐 이만큼이더라도 어쨌든 지금 제일 나한테 파이가 큰 거 공부잖아. 근데 어찌됐든 이 공부라는 파이는 여러분들이라는 틀 안에 있다는 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 어떤 내 기분, 그리고 내 행복, 그리고 나의 어떤 소확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책,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해?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잠시 포기하고 있는 거지 이제 막 이쪽에.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없어지는 때가 오더라도 뭐 그게 잠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1등급을 다 이뤘어. 내지는 막 그 좋은 대학 갔어. 내지는 뭐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안에 뭔가 큰 이런 꿈이 잠시 사라지는 날이 오더라도 결국 여러분들 이거 안에 이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그 나라는 사람의 테두리를 좀 온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모의고사 성적이 막 떨어졌어? 그리고 막 지금 내가 막 미친듯이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 그 또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이 파이라는 거. 이 호골랑 이 파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무너지고 막 이리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좀 괴로울지라도 너무 괴로워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막 진짜 공부 때문에 나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라고 해도 자고 일어나면 조금 괜찮아지고 그래 또 해보는 거지 뭐 공부가 뭘 그러면 당연히 힘드니까 서울대 간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 이런 낙관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마냥 이 입시 기간을 즐기면서 가라 뭐 진짜 이런 힘든 시기에 웃는 자가 인류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얼마나 막 이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겠어요. 저 또한 못 그랬고. 근데 좀 이 또한 어떤 나의 일부지 이게 완전히 나의 정체성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여러분들 1등급 올 1등급 받아서 서울대 갔어. 그럼 뭐? 그 이후에는 뭐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여러분 인상 대신 사라지나? 절대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그때 또 여러분의 또 다른 챌린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그 과정 안에서 그 여러분들의 어떤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마냥 즐길 순 없으나 그냥 그것들을 막 너무 이렇게 막 희노애락 일단 특히 막 힘든 거일 때 이제 팍 맞닥뜨렸을 때 내가 막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이렇게 탁 치셔가지고 크게 상처받으실 거 없다는 거 아셨죠? 좀 담대하게 이 시기를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2년 남았죠? 이제 한 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여러분 우리 이제 후반 중에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몇 개 꼽아봤는데 일단 요 첫 번째 순서 문제입니다. 요거는 꽤나 내가 독해도 잘 됐고 아이씨 이거는 맞출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또 만만치 않았죠 답이. 그래서 요 지문 한번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회고요. 2회 8번입니다. 147페이지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일단 여러분 순서 문제 어떻게 풀어라? 제가 전략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이 박스를 잘 읽으시고 특히 이 박스 아랫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순서 문제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 어울려야지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서 옆에다가 정리해 주셔라. 그리고 이 정리한 걸 기반으로 ABC 첫 번째 문장씩만 읽으면서 간 봤지? 그치? 그리고 순서 정하고 만약에 박스에서 A로 가는 게 확실해졌다라고 한다면 A 전체 끝까지 읽어주셔서 이제 A에서 어디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여러분들 선택해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반드시 뭐가 생긴다? 순서 문제는 안 읽는 문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안 읽는 구간을 확보해 주셔서 시간 관리를 또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실게요. 네가 말트딩 생각할지도 모른대. 뭐라고? 대절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구문독해 노트 옆에다가 조금 꺼내놔 주세요. 제가 이제 밑줄 긋고 여러분 요거 구문독해 노트에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독해 노트 말고 구문독해 노트. 공책으로 된 거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으면 그냥 교재에다가 잘 표시만 해두세요. 그때 받았죠 우리 채민이. 그치? 보십시다 여러분. 네가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대. 어떤 아이디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이런 뜻이죠. 꽤나 되게 좋은 거죠. 이상적인이라는 거. 이상적인 학교, 이상적인 모델이 이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진짜 꿈에 그리던 이 방학 이것을 인볼브 포함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휴가가 뭘 포함하고 있다? 시간을 보내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펜드 목적어 동명사 ing 구문이죠. 해석 어떻게 한다? 목적어를 ing 하는데 spend 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의 모든 시간을 lie on 그죠? 이렇게 해변에 누워 있는 걸로 보내는 거. 이게 네가 생각할 때 완벽한 휴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거. 두 번째 동명사네요. relaxing. 쉬는 거야. 어디서? 숲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쉬는 게 네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휴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끝까지 괄호 닫아주세요. 자, 여러분 두 가지 문법 체크. 우리 involve는 목적어로 ing만을 갖죠. 그래서 지금 spending 써있는데 우리 spend 여러분 위에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spend 목적어 다음에 동명사 표현 우리 서술형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를 ing 하는데 쓰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주로 누구누구 들어간다 그랬어?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 우리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시간도 쓰고요. 다음에 돈 쓰는 것도 좋아하죠. 다음에 노력도 쓰죠. 노력을 막 들이죠. 다음에 에너지도 써요. 이제 이런 쓸 수 있는 명사가 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요. 다시 누가? 주어가 이 목적어를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ing 하면서 시간 보내다, 쓰다, 뻥뻥 쓰다 이런 뜻이죠. 즉 ing 하는데 완전히 다 써버린다, 전념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자, 여러분 얘랑 똑같이 해석이 되는 친구 누구 있습니까? take 목적어 투부정사가 있죠. 얘도 해석 똑같아. 목적어를 투부정사 하는데 쓰다. 그쵸? 그래서 take는 투부정사, spend는 ing.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뜻. 또 devote 목적어, 다음에 to ing. 얘는 to랑 ing 짬뽕 됐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to 뒤에 있는 ing니까 이 to는 무슨 to겠어요? 전치사 to겠죠? 그치? 얘는 투부정사 to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 얘 생략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to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생략하지 않고 devote는 항상 to ing 형태로 써주신다. 이게 왜 헷갈리시냐면 이 사실 spend에 이 ing 또 동명사 여기 앞에 on이 생략되어 있어요. spend 목적어 on ing를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거든. 근데 이제 고등 수준에서는 on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어쨌든 to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휴식은 이런 거야. 그러나 뒤집어진다 여러분. 우리 그러나 뒷부분 중요하죠. How about ing?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무슨 뜻? ing 하는 게 어때? 그쵸? 즉 doing 하는 게 어때? 뭐를 몇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게 어때? 그랬어. 뭐 하는 동안에? 네가 travel 여행하는 동안에. 즉 이렇게 쉬는 거 말고 딴 거 하는 게 어때? 좋은 일 하는 게 어때? 라고 그랬어. 그쵸? 그래서 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붙어. 만약에 뭐 한다면? 네가 뭘 한다면? volunteer vacation. 봉사 휴가라는 것을 한다면 그랬어.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처음 나온 개념이 있어요. 누구? 맞아. 봉사 휴가라는 거. 얘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지금 얘 뭐 좋은 거라고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아마 얘 다음에 올 녀석은요. 이
봉사 휴가라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우리 한번 A, B, C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뭐 지금 한 내용들 여러분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제 푸셨을 때 간단하게 이 부분 중심으로 조금 적으셨어야 하는 거죠. 이제 일단 이 봉사 방학.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A, B, C 간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씩 읽으시면서. 그래서 가보자. A부터 예를 들어 그랬어. 어느 나라에서 대 이하인 나라 그랬어.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가지고 있는 나라의 뭐를? weak education. 교육이 어때요? 취약하죠. 즉 이 취약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네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뭐 하면서? ing 하면서 다시 한번 스펜드 목적어 ing 나왔네. 즉 뒤에서부터 로컬 키즈, 이 현지 아이들을 티칭,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만 읽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조금 다 읽었어. 그쵸? 얘가 지금 부사구가 길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시인데요. 뭐 취약한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그러면 지금 우리 박스는 이 봉사 휴가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인가? 그래서 봉사 휴가 예를 들어 이런 활동들을 한다. 취약한 교육 환경의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걸 뜻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우리 항상 모의고사적 사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하신 것들, 그럼 모의고사에서 이 개념을요 단순히 바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합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자연스러운데요? 이렇게 하실지라도 모의고사적 사고는 뭐예요? 우리한테 어떤 그 처음 나온 단어, 특히 명사 이런 걸 던질 때는요, 던지고 나서 어떻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모의고사식 글쓰기였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A로 가기에는 약간 지금 얘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예시를 때린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B로 가보실게요. A는 좀 애매해. 다음에 B. 이 봉사 휴가라는 거, 여러분 이 봉사 휴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나 뒤에 봤더니요, 첫 번째 콤마 있고요, 두 번째 콤마 있어요. 우리 콤마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한다? 가로치고 앞으로 화살표 뿅 하죠. 그쵸? 이 봉사 휴가라는 건요, 또한 여러분 refer to as 밑줄 쫙. 얘가 원래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refer to 목적어 as be 이렇게 생겼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consider A as B랑 똑같아요. A를 B로 여기다. 조금 refer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A를 B로 언급하다. A를 B로 말하다, 일컫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iew A as B, 우리 직역도로 한 거 있죠. think of A as B 걔랑 똑같은 녀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가 어떤 형태로 쓰였어? refer to 뒤에 이 A는 목적어인데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얘가 어떻게 쓰였다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해서 사라졌겠죠? 우리 이런 애를 뭐라 그래?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능동일 때 어떻게 해석했어? A를 B로 부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면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불려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volunteer vacation이라는 게 뭔데? 불려지는 것이래. 뭐라고 불려진대? 바로 이 일하는 휴가라고 불려지는 이 봉사 휴가라는 것. 그치? 자, 이것은요, gives you, 여러분 give 사형식이네요. 간목에게 직목을 주다. 즉 너에게 opportunity, 기회를 주는데요. 어떤 기회를 주는지 투명사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네. 어떤 기회? to do volunteer. 여러분 volunteer 봉사죠. 즉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렇죠? 어디에서? 이 지역 공동체에서, 그 현지에서. 그렇죠? 근데 뭐 하는 동안에? while ing 하는 동안이죠. 즉 traveling 여행하는 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또 A 읽다 보니까 또 너무 과하게 읽었네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답은 나오죠. 지금 이 봉사 휴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이 개념 뭔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B가 1번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여러분 C번 가보실게요. 지금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컴마로 끊어진다. 여러분 요거 제가 요번에도 이번 겨울방학 때도 되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투부정사가 이렇게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컴마로 끊어져 있는 경우, 지금 요 경우거든요. 이 투부정사구를 해석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모의고사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해서 나 조금 먹어. 요렇게. 그죠?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뭐뭐? 라면. 너 있잖아 마리아. 너 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요런 거죠. 조건을 다는 거죠. 마치 if절처럼. 자, 여러분 일단 뭐뭐 하기 위하여로 여러분들이 투부 정사 콤마로 나눠져 있을 때 이걸 해석하시고 뭔가 좀 어색하다 그러시면 두 번째 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여러분 두 번째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네가 배우고자 한다면 뭐를 더 많은 것들을 뭐에 대한 많은 거? 이 봉사 휴가 이거 체이킹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 근데 뭘 포함해서 여러분 인클루딩 전치사구죠? 그것을 포함해서 그랬어.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어보브 위에서 멘션드 언급했던 그거. 그걸 포함해서 더 네가 이 봉사휴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잖아? 그러면 너 연락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박스에서 여러분 시루각이 어떻습니까? 이미 봉사휴가라는 게 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결론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C번은 될 수 없겠네요. 1번이.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B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B 끝까지 읽으신 다음에 더 이상 안 읽으셔도 되겠죠? 왜? B 이 마지막 부분과 A씨의 첫 번째 부분이 잘 어우러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B 끝까지 읽어주실게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현지에서 네가 직접 이런 봉사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걸 너한테 주는 게 바로 이 봉사 휴가인데 이건 뭐가 있다? There is 명사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뭐가 존재한다? 수요가 존재해 그랬어. 여러분 need가 명사로 쓰이면 필요성, 수요 이런 뜻이죠. 어떤 수요? 이런 어려운 종류의 봉사 활동을 everywhere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요가 존재한대. 자, 여러분 수요라는 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해. 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봉사휴가에 대한 예시를 들까요? 아니면 결론으로 가야 될까요? 예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봉사휴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정리되어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있는 더 원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들이라는 건 기타 등등 여기 막 예시 여러분 우리한테 느낌 뿜뿜 주죠. 뭐 동물 사랑하는 뭐 동물에 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아이들 가르치는 거라든지. 그래서 A가 2, 그다음에 C가 3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순서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막 자연스러운 거 막 찾았어? 자연스러운 거 찾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았어? 모의고사적 사고. 그렇죠?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명사를 처음 제시하면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예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설명해주고 다음에 이제 예시 그리고 결론 느낌이 나는 애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줬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 넘어가셔서 이외에 후반부도 한번 보실게요. 5번부터 후반이거든요. 3회 5번 1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시면 해외 봉사 이런 거 엄청 많이 다니실 텐데 해외 봉사 한번 가보시지 않으세요? 저도 계속 방학 때마다 갔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기회가 좋았어. 그래서 그 유니세프 우리 학교가 유니세프를 후원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계속 봉사를 매년 여름마다 보냈었는데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 봉사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웬만큼 찢어지게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 아니면 안 가. 진짜 오지게 가난하고 오지게 척박한 데로 가거든. 와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필리핀이었는데요. 필리핀 섬이 되게 많잖아. 섬나라잖아. 일단 필리핀 마닐라에 내려서 배를 2번 tas어요. 근데 그게 막 한두 시간 막 제주도 가는 느낌으로 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탔어. 그래서 제 기억에 24시간 배를 타고 하루 종일 했었어요. 세 번 밥을 먹었거든. 일단 몇 시인지는 막 자세히 화면 안에서 모르는데 밥을 3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도착했나 싶었는데 아니었어. 또 배 타고 12시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한 땅이 어디였냐면 그때 막 태풍 엄청 센 거지. 이름 까먹었다. 태풍이 엄청 크게 온 거야. 그 필리핀에. 근데 그 어떤 정글 같은 데였어. 참담하겠죠. 거기는 이제 태풍을 직방으로 맞지 않겠어? 그래서 막 산사태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와 진짜 기이한 광경을 봤잖아. 이제 여기가 우리가 봉사할 때래.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정글인 거야. 사람 사는 데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헤쳐서 나오는 거야.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 데를 중심으로 가봤더니 세상에 뒤에 웬걸? 여러분 이 집 지을 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나무를 세워놓고 집을 짓잖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벽돌 같은 뭐 벽돌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게 다 날아가고 기둥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죠. 이게 집이 막 문도 없고 그냥 다 뚫려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막 그냥 천 하나 깔고 막 자는 거야. 애들은 막 옷도 안 입고 있어. 다 막 헐벗게 입고 신발 당연히 안 신었죠. 쓰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도 몰라가지고 물 부족 국가, 섬나라가 그 정수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서 막 그냥 막 빗물로 씻고 막 흙물로 씻고 이러니까 피부병이. 그래서 첫 번째가 피부병. 와 진짜 머리도 발끝까지 온전한 피부가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폭행. 내가 여기서 자고 있는데 옆에 이제 집도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막 와가지고 성폭행 하니까 애기가 넘쳐나는 거야.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도 몰라. 너무 가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와, 진짜 애들 막 드글드글해. 그 막 깐난 애들이 이 집인지도 모르는데 막 4-5명 있어.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다 같이 공동 육아 합니다. 그래서 막 애기가 애를 막 보고 있고 막 대환장 파티였죠. 아무튼 여기서 뭘 했겠어요. 그쵸? 그냥 그때 막 갓 대학생인 제가 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얻는 게 많다.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사는지 같이 이제 못 씻겠지. 그래서 막 진짜 꼬질꼬질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진짜 그 어떤 못 씻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루 이틀만 못 씻어도 너무 찜찜하잖아 여름에. 근데 완전 막단 범벅에 진짜 쓰레기통 내가 그런 상태로 이제 왔는데도 전혀 찜찜하지 않고 너무 그런 감사함이 가득했던 그런 기억. 여러분들 이제 곧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뭐 아프리카도 가시고 더 한번 또 갔다 오고 나시면 또 진로도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막 편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나는 간호학과 가야지 이런 어려운 친구들 매년 봉사하고 싶어서 의대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막 2-3년씩 하셔서 또 아니면 NGO 단체 가야지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번 질문 한번 보실까요? 요양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요양문의 우리 목표는 얘다 그쵸? 근데 얘를 어떻게 우리 막 얘한테 의존해? 그리고 보기한테 의존해? 그래서 막 문제 푸는 거야? 절대 아니라 그랬어. 얘는 일단요 빵꾸가 2개이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깔나게 해석한다 그래도 지금 중요한 부분을 뚫어놨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부터 막 읽으시는 분들인데 저는 완전히 비추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기 역시 그 출제자가 얼마나 많은 오답을 심어놨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다가 내용 조금 애매하게 파악하고 밑에 내려가서 보기 보다가 완전히 합리화당해요. 완전 그 출제자가 걸려놓은 그 덫에 우리가 잔뜩 빠지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최대한 나중에 읽으시는 게 정답률 높이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A빵, B빵 요거 어디에 있다? 높은 확률로 서로 여기 A 다음에 B는 어디 있습니까? 뒷부분에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다. 서론에 A, B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드물다. 그래서 우리 높은 경우의 수를 또 항상 공부한다. 그래서 첫 3문장 읽고 이 A의 핵심 내용 파악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럼 쭉쭉쭉쭉 건너뛰시고 혹시 내가 또 읽어야 될 부분 없는지 살짝 훑어주시면서 지그재그로 그다음에 밑에서 가장 마지막 줄 또는 난 불안하다 하시면 밑에서 2번째 문장 읽어주시고 삑 파악하신다. 그렇죠? 이제 옆에다 적어주시고 자 한번 가보실게요 여러분. 일단 첫 3문장 한번 꼽아 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
2017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집트. 그다음에 세 번째 스톨렌. 그렇죠? 자, 가보실까요, 여러분? 뉴욕 박물관인데요. 메트로폴리탄 이 예술 작품 전시하는 이 박물관이겠죠? 그죠? 얼트니까. 그래서 뉴욕에 있는 이 박물관이요. purchased 구매했어요. 뭐를? 아티팩트. 여러분 뭡니까? 유물이죠. 이 박물관 돈 주고 샀대.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근데 이 유물이 어떤 유물인지 지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플레이트 하면은 판판하게 까는 거지. 그래서 얇게 판을 까는 거 뭐라 그래? 우리 도금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금으로 도색을 한 커피나무 모여서 잘 나옵니다. 관짝이에요. 관짝. 사람 죽을 때 넣는 거. 근데 누구의 관이야? 주인이 있어. First century BC니까 기원전 1세기 때 엄청 옛날 옛적 사람이겠죠. 프리스트, 이 사제의 관이었대. 그렇죠? 그래서 여튼 이 관짝, 이 유물을요 구매했어요. 누구로부터? 2017년 뒤에서부터 한 이 예술작품 판매원, 이 사람한테 산 거야. 사제한테 산 게 아니라. 그쵸? 그러나 얼마 뒤 이 박물관이 어나운스드 알렸대. 뭐라고 알렸대? 대절이라고 알렸대요. 뭐라고? 자신들이 return 다시 반환했다는 거야. 뭐를? 그 valuable 값어치 있는 artifact 유물을 어디로? 그 유물의 홈랜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 고향 어디예요? 콤마 찍고 동격이네. 바로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끝까지 괄호 닫아주세요. 샀다가 다시 돌려준 거야. 그렇죠? 왜 그랬게 여러분 이유 나와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이요. was discovered 수동태예요.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발견된 거야? 이 유물이 was stolen. 도난당한 관짝이다 라고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세 문제 읽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박물관이 유물 구매 이후 다시 반환. 나 안 살래 이렇게 했다는 거. 그쵸? 근데 왜? 이유가 있었어. 이게 도난당한 거였어. 그럼 여러분 얘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쓰실래요? 박물관은 출처가 없는 물건은 구매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까지 쓰기도 난 좀 그렇다 그러면은 반환 이유는 도난. 이렇게 여러분 써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A를 알 수 있습니까? 좀 애매해. 그냥 샀다가 다시 도난당해서 반환. 조금 더 읽어보실게요. 뭐가 존재한다? 무얼 아티팩트 많은 유물들이 존재해. 그리고 all of the art 하면 여러분 works of art 하면 예술 작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유럽과 이 미국의 박물관에 존재한대. 근데 이런 것들 단순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주격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네요. 이런 유물과 예술작품들은 뭐냐면요. was taken 가져다가 놓아진 건데 어떤 형태로? illegally 불법적으로. 어디에서? 그들의 고향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도난당한 작품들보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디에? 박물관에. 그럼 여러분 지금 일단 여기 대절 열어주신 거 끝까지 닫아주시고 지금 이 대절에서 뭘 주저리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이 평범하지 않은 유물과 평범하지 않은 예술작품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들 왜 평범하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불법적으로 취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위에서 알 수 있죠. 박물관이 이걸 막 몰래 막 이렇게 한 거야? 아니죠. 구매를 하고 보니까 뭐였어? 도난당한 것을 다시 반환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문장 한 문장 더 읽은 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을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이 도난의 형태가. 이 박물관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렇죠? 사고 봤더니 출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일단 A로 잡았어. 지금 우리 네 문제 읽었으면 되게 많이 읽은 거죠?
일단 얘 A로 잡아보실게요. 그 다음에 B 여러분 어디로 가신다? 밑에 두 번째 문장 가시는데 저는 불안해요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시면서 이 글쓰기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를 살펴보는 게 좋아. 여러분 should, must, have to에는 해야 한다죠. 엄청난 이 글쓰기 주장이 담겨있는 문장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구간을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뭐 좀 읽었어.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셔서 보실게요. 만약에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랬어. 아직 이런 긍정적인 조치가 뭔진 몰라. 일단 계속 가볼게. 이 유물은요. will be more 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대. 여러분 be likely to 부정사 밑줄 짝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즉 remain 남게 될 가능성이 있대. 어디에? 그들의 본 거주지에. 그죠? 도난당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이러한 긍정적인 활동들 우리 위에서 읽은 부분에서 유추해 볼까? 뭐예요? 그 뉴욕 박물관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반환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꼼꼼히 읽으셨더라면 이 박물관이 나쁜 주체가 아니구나. 이 박물관은 어떻게 하는? 돌려주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밑에서 굳이 수도 문장을 읽지 않으셔도 위에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천천히만 읽으신다면. 근데 급하게 읽으시니까 뭐 박물관이 막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가셨던 거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 보실게요. 이 유럽과 미국 박물관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야? 돌려주는 거. 그래서 return 돌려줘야 한다 그랬어. 뭐를? 얻게 된 유물. 어떻게 얻게 된 유물일까요? 당연히 불법적으로 얻게 된 유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앞부분에서만 봐도 답이 몇 번?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출처가 어떤 의심스러운 그 출처의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나풀 여러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만 보고도 푸실 수 있는 경우 있고 뒷부분만 보셔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은 문장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독해노트 어디 써오시냐면 여러분 요번에 하나만 써오실게요. 5회에 5번. 여러분 구문 독해 테스트 또 한 문장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표시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구문 독해 노트에다가 예쁘게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7페이지에 8번 B번 첫 번째 문장 요거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명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주어 베케이션, 그 다음에 gives 얘 누구다? 베케이션 동사, 그 다음에 육아보다 간목, 직목 표시 예쁘게 해주시고 다음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 무슨 역할이에요? opportunity. 근데 어디까지 괄호인지가 중요하다. 어디까지? 끝까지. 그리고 그 안에 누구 있습니까? while ing 전치사하고 있죠. ing 하면서 전치사로 보셔야 되고 분사로 보셔야 되고 여행하는 도중에 동안에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